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첫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라이브 하는 스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온체인 분석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전부터 계속 다른 지난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왔던 언제 다시 오를까요? 도대체 이 정도 하락이 왔으면 이제 좀 상승이 와야 되지 않나요? 그거 언제 오나요? 예, 그게 항상 우리의 최고의 궁금증이잖아요. 오늘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석가들의 분석을 보고 결국 이렇게 횡보가 지속되고 조용한 차트가 반복될 때는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언제 오는지 보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같은 것도 계속 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보기 귀찮으시다 그러면은 제 라이브 방송이 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예, 화목마다 내가 그래도 체크는 하고 있구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로 예, 제가 마지막 방송을 했던 12월 28일부터로 한번 보시면은 그때와 거의 가격이 지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6,700불 정도에 있고요. 그 사이를 보면 무슨 그릇처럼 쭉 내려갔다가 왔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크게 또 보면은 네, 굉장히 역시나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그 레벨, 바로 그 레벨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레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라고 말한 지가 지금 예, 이때부터 계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끝나는 것은 어딘가로 되게 크게 튈 것 같다는 예감이 들긴 하죠. 아무튼 그래서 그걸 밑으로 보는 온체인 분석가도 있고 위로 보는 온체인 분석가도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야기하는 거는 밑으로 가더라도 일시적으로 치고 크게 칠 것이다. 아니면 위로 갈 때 같으면 그냥 이렇게 위로 쭉 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들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쪽이 되었던 간에 결론은 예, 밑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게 대다수의 지금 시각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거는 말터님 분석이고요. 예, 말터님 거 요거는 제가 계속 했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봅시다. UTXO 카운트라고 해가지고 예, 각 지갑에 있는 그 UTXO들이 몇 개의 뭉탱이로 뭉쳐져 있는가. 한 지갑 안에도 UTXO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각 UTXO 덩어리가 몇 개 뭉쳐 있는가를 가지고 이렇게 그룹을 나눠놨고요. 그 중에 이거는 1000개에서 10,000개 그룹. 그래갖고 요 뭉탱이 그룹이 전체 비트코인 지갑에 있는 UTXO들 중에 얼마나 퍼센트 분류를 차지하냐. 이 그룹이 시장에 얼마나 진입하고 얼마나 나가냐. 항상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강세장을 보는 척도가 되어 왔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오름세가 나타나던 시기에 비트는 정말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한번 죽었다가 이때 같은 경우는 2022년 3, 4, 5월 같은 경우는 기대할 만 했었지만 루나 사태 이후로 동력을 잃고 계속해서 추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이럴 때 왜 생각 드는 게 2022년 같은 경우는 고래들도 많이 낚인 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이거는 요 자리에서 쭉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무참하게 박살을 내버렸다는 거는 요 자리를 글쎄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좀 놀라운 게 아닌가 싶고요. 예, 대응을 잘하셨다면 그것도 대단한 것이고. 아무튼 제가 보기엔 그렇고요. 예. 그리고 예, 하락을 너무 예측 잘한다고 해서 약간 이번 하락장 난 다 피했거든 뭐 이런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요렇게 갈 때 또 못 먹더라고. 음. 예, 계속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시네요. 예, 요 분은 지금 올린 게 2020년, 2021년에 불론 때 지금 보시면은 요 1000개에서 10,000개 분의 비트가 떡상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제뉴얼이 1월, 21년 1월에 요게 탑을 찍고 내려갔는데 사실 그때 상승장은 좀 더 갔었던 것도 참고하시고 여기 로그 차트라서 실제로 보면 확 올라 보입니다. 그것도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에 요것만 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이걸로 저점 고점을 예측하기엔 조금 에러인 점도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클리어 불리시 마켓 페이지로 가려면은 요것이 다시 이렇게 줄기만 하는 게 아니라 증가를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때를 봤기 때문에 이걸 완벽하게 신용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떡상하고 나서 루나 사태가 왔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고래들은, 예, 딥포켓, 딥포켓을 가진 이제, 예, 그 투자자들이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꽁쳐놓은 그런 거. 그래서, 예, enough money to support higher Bitcoin prices. 그래서 더 높은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UTX 카운트 밸류 밴드가 반전하는 걸 보자라고 했는데 요 분석을 쓴 사람이 말천님 말고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분석상으로는 얘가 반전을 하지 않고 있어서 암울하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굳이 허점을 찾자 그러면 이러한 관례도 있었다는 점 때문에 예, 이 고래들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사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분석입니다. SOPR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익절하고 있나 손절하고 있나를 나타내는 UTXO 지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 MA30을 걸어가지고 30일 이동 평균을 통해서 변화량을 살펴보는 지금 시도를 했고요. 그게 요 선이고요. 요 하늘색 선에서 지금 0.54가 나왔고 이게 1보다 낮을 때 뭐라고 했었죠? 1보다 낮을 때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손절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손절의 폭이 가장 클 때 이게 낮아지는데 보시면 지난 바닥에서 0.47 정도, 여기 0.54 정도라서 거의 지금 그 바닥권에 와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잃고 있는 자리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요 자리에서 버텨왔던 게 2012년에는 82일, 2015년에는 144일, 2019년에 68일, 그래서 평균은 98일이고, 2020년에 여기서 얼마나, 2022년, 2023년에 여기서 얼마나 버틸까 부분을 이제 여기서부터 카운트를 할 수가 있고요. 아직 그래서 98일이 되려면은 꽤 남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쓴 지가 지금은 30일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으로 가려면 아직은 2달은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그것 때문에 DCA 적립식 매수를 추천을 하고 있고 여기가 그 전에 사이클로 봤을 때는 바닥이 인증이 되는 지표상으로 인증되는 자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 예, 갑자기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예, 바로벌추얼님, 이번에는 예, 분석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마지막에 제가 온체인 분석 여기다 올렸던 시점에 빠졌던 그 함정을 일깨워 주시네요. 아이고, 아파라. 네. Should you trust the take buy sell ratio? 그러니까 이거 테이커 바이 셀 레이시오라는 것은 이것은 그 매수 호가를 긁어버리는 그들이 예,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여기 위에 쭉 있는데 그걸 수수수수 그 테이커가 긁어버리면은 걔는 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매수 호가가 쭈쭈쭈쭈쭈 밑으로 있는데 거기다가 테이커들이 따다다다닥 체결을 해버리면은 그럼 매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테이커가 바이한 행동과 셀한 행동을 우리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죠. 그거에 대한 비율, 그 시간당 바이와 셀이 일어난 비율을 보는 것입니다. 그걸 선물 시장에서 보는 거를 테이커 바이 셀 레이시오라고 하고요. 그래가지고 바이랑 셀이 찍히는 예,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레이시오를 체크하는 것이죠. 예, 그거에, 그니까, 이거의 횟수라기보다는 수량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잉 사이클에서는 되게 좋은 매트릭인데 이건 단지 불마켓에서만 되게 유효하게 작동하더라. 저 같은 경우도 2021년 연말에 좀 이 분석에서 약간 오류가 나왔던 것이 베어장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 전에 맞던 규칙이 깨지는 시점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분석이 무효화가 됐었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크립토 윈터의 그 불안정성 시기에 요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예 완전히 그냥 셀 시그널만 만들어 왔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예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지표가 1.01을 넘어가는 이러한 구간들 예, 셀 시그널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 바이가 지금 테이커와의 바이가 과도하기 때문에 셀하라는 걸로 이분은 예, 그걸 인지를 하고 지금 올린 것 같고요. 그래서 there is a big problem with buy signals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2023년 1월 2일에 요거는 지금 signal to buy 비트코인. 그래서 this is the false search signal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거구나. 지금 바이가 1을 넘어서는 순간을 이분이 표시한 거네요. 그냥 셀 시그널이 아니라.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30 DMA, 그러니까 30일 이평선을 걸었더니 지금 예, 하여튼 이거 자체는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석을 하면은 바이가 셀보다 도미넌트한 시점이 맞잖아요. 지금 1이 넘는 시점들이. 그래갖고 그러한 고원들을 표시한 게 여기가 네 번째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믿을 수 있을까?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그 소리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 그러니까 선물러들이 사기 시작했어 해가지고 보통 같이 들어가서 따라 사면 불장에선 잘 맞았다. 근데 이때 같은 경우는 바이 시그널 나왔는데 속았죠. 바이 시그널 나왔는데 또 속았죠. 바이 시그널 나왔는데 또 속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예,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 될까? 지금 그 이야기였네요. 그래서 제네레이션 온리 퍼펙트리 제네레이션 온리 셀 시그널이라는 말은 예, 그 이야기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셀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또 잘 맞았어요.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요 last three buy signals에서 그래서 자기가 차트에다 마크를 해놨는데 예, 좀 운 나쁘게도 사실 이거는 되게 소용없는 바이 시그널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선물 시장에 있는 트레이더들이 예, 여기다, 여기 지금이니 하는 시점에서 약간 좀 삽질을 해왔던 과거 역사의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 시그널이 예, 정확하든 아니든 간에 당시에는 그래서 쇼텀 온체인 인디케이터들 가지고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다른 것과 함께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는 분석이 불충분하고 이번에도 이렇게 선물 트레이더들이 지금 사고 있는 구간이지만 우리가 신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락장이 완료될 때까지는 믿지 말아야 된다. 네, 이러한 분석도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 분석은 당장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가아닌 분석. 이분은 채굴자 지표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계시고, 예, 오늘도 그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이분 거 같은 경우는 근황 업데이트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해시레이트 오실레이트가 이어스 로우를 예, 찍었었대요. 그래갖고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뭔가 갑자기 해시레이트가 밑을 꾹 찍었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저기 빨간 점선을 보면은 엄청 낮은 때였고 이게 2022년 중에 이 정도로 해시레이트가 낮은 적이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해시레이트가 32%나 떨어졌었고요. 그래가지고 예, 여기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치였고 그리고 예, 네, 보시면은 2021년 12월 이래로 네트워크 레이트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30%를 찍은 날은 없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애큐러시를 주기 위해서 자기가 30일 MA를 적용을 시켰다. 이평을 적용시켜서 변화량만 스무스하게 보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해시레이트가 요 1년 전 2023년 지금 1월 1일이잖아요. 2022년 1월 1일 요때에 비해서 44%가 올랐다. 그리고 라스트 덤프 오브 10%라고 했는데 요거는 그 루나 사태와 하여튼 6, 8월쯤에 되게 이제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던 시점. 그때에 비해서는 24%가 지금 오른자리래요. 그리고 더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고요. 예, 그래서 난이도는 지금 업사이드. 이게 비트코인 프라이스와 디피컬티를 보여주는 건데 이건 비트코인 가격 계속 내려가는 아무런 비트코인의 그래프 그리고 이것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그래서 채굴 난이도가 떡상을 하면 당연히 난이도가 떡상하면 채굴기가 채굴 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개개인이 더 빡세게 전쟁을 해야 되고 더 빡센 채굴기를 구해와야 되고 그러면 채산성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예, 수익성이 낮아지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비트코인의 생산물, 그러니까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더 빡센 브레인, 더 빡센 문제, 더 빡센 장비, 더 빡센 전산, 그 전기 연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난이도가 오른다는 거는. 네. 그러니까는 가성비상 손해나는 짓을 계속해야 하는 한 해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뉴 올타임 하이를 찍었고, 그래서 이때 11월에가 가장 높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때 2년 이내에, 지금 2년 이래로 채굴자의 수입이 가장 적었던 때가 작년 11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마이너들, 채굴자들이 자기 채굴기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야 했고요. 아니면은 도저히 못 따라가겠으면은 꺼야 됐어요. 너무 수익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게다가 several external impacts that can damage the industry, 그 거시경제가 지금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always be volatility and this will reflect on the hash rate. 그 변동성이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생겨가지고 해시레이트가 한 번에 갑자기 이렇게 30%가 꼬꾸라진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싱글 이벤트일지 진짜 채굴 시장이 어떻게 흔들릴 서막인지 이거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채굴 시장에 지금 뭔가 그런, 예, 없던 일도 생기고 1년 동안 잘 없던 일이, 그래갖고 채굴자들이 드디어 뭐가 있나요? 하고 좀 지켜볼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체크하겠습니다. 마지막, 이건 힙계 가신 조아오 웨드스님의 분석이고요. 1월 1일에 올라온 거예요. 요것도 가볍게 봅시다. 별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냥 새 상승장이 언제 오겠냐 해서 롱텀 장기 홀더들이 더 이상 손절을 안 할 때, 그때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뜻은 뭐냐면은 롱텀 홀더 SOPR이라고 해가지고, 예, 요것은 지금 155일을 넘게 들고 있었던 장기 홀더들의 손을 비트코인이 떠날 때, 그것이 평균적으로 익절이면 1을 넘어가고 손절이면 1을 밑으로 가는데, 지금 보시면 0.68 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장기 홀더 155일 넘게 있었던 그 UTXO들도 지금 큰 손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난 하락장 때는 얼마나 버텼냐면 334일, 요 코로나 때는 불과 45일, 그 전에 14년 요때는 410일, 네, 그 정도를 버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12, 13년 요때, 12, 13년이 아니구나. 요거는 18, 19년이니까 아까 봤던 그 짤이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전에 이런 자리에 왔을 때 단기 홀더들에게 순환과 고통을 주던 그 시기가 한 330 며칠, 뭐 200 몇십일, 410일, 이런 식으로 한 3, 400일, 1년 정도 그러니까 이어졌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냐. 그 루나 사태쯤 이후로 240일째 고통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때 보시면 비트코인이 지금 그래서 서플라이 로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들어온 물량 중에서 손실 상태로, 예, 들고 있는 물량을 카운트 했을 때, 네, 그것이 40, 그러니까 서플라이 기준으로, 이거는 채굴가 기준으로 보는 걸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로 봤을 때, 로스인 퍼센트를 봤을 때, 요게 항상 60%가 되면은 바닥을 인증했었는데, 요때가 45%였고, 요때가 60%였고, 그 탑이, 여기는 지금 아직은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은, 240일에서 아직 좀 더 시간이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이걸로 봐서 시간이 남아있을 여지가 있고, 그 사이에 만약에 요 60%를 찍어버리면, 진짜로, 예, 공급량 중에 60%씩 손실이 나버리면, 확실한 바닥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지난 사이클 대비로 봤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LTH SOPR, 요 값이 요 지금 파란 선 그어놓은 것이, 예, 1 자리인 겁니다. 1자리. 그래서 그 1자리를 다시 복구를 하고, 그리고 요게, 예, 다시 내려가고, 그러한 상황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때가 이제 새 불장 사이클이 될 거니까, 요러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보세요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트로 이분이 연결을 해 놓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트를 같이 이제 이렇게 해서 copy to my chart 누르면은 내 거에다가 할 수 있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애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분 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계속 모니터를 하다 보면
네, 여기보다 지금 더 올라갔네, 뭐 이러한 값들이 이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강세장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방송하려던 내용들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강세장이 언제쯤 올까 하는 그 궁금증에 대해서 오늘도 역시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아직까지는 어떤 시그널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온체인상으로 과거 지표와 대입했을 때는 한두 달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라는 점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